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오늘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일 국내 증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나 어제도 여전히 SG발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는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단을 압수수색하는 데 나섰고 그 수사가 이제는 증권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드디어 금융당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매우 건전하게 가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한두 달 사이에 조금씩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SG발 CFD, 다시 말해서 차익 거래 결제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6만 원 샀는데 5만 5천 원 됐다. 그럼 5천 원 손실 본 거 아닙니까? 그것만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좀 일각에서는 선진화라는데 제가 볼 때는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문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몇몇 종목은 하한가에서 벗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화면 보십시오. 어떻게 기업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75%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어떤 가격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죠. 요 근래 들어가서 기업들의 신규 참여 공시가 나오고 있죠. 특히 2차 전지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요. 최소한도 3년 이상 투자를 하고 그 해당 기업의 매출이 20% 이상 점유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 걸립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2차 전지에 50개 기업이 진출한다 그러고 또 기타 로봇이라든가 다른 쪽에 100개 기업이 신규로 우리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바로 쏠림 현상을 더 자극한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투라고 대용되고 있는 신용융자라든가 또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거래에 대해서 드디어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서부지검과 거래소에서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비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도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언급드렸던 불공정 거래라든가 잘못된 매매 행태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 발본색원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선의의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한번 시작한 일 반드시 끝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좀 끝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저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투자자분들 상당하거든요. 갑자기 호재 뉴스 띄어서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행동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지금 3년씩 꾸준하게 걸쳐서 우상향 그래프 만들고 주가 조작이라는 데서 참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조금 더 투명하고 촘촘한 금융제도가 뒷받침되어주는 건 우리 금융당국의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드디어 반등의 시동을 제대로 건 포스코홀딩스 내용 살펴볼 텐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오후 컨퍼런스 콜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리튬 2단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 포스코 하면 또 우리 김선영 대표님이잖아요. 2단계 사업 인허가 지금 어떤 순차를 밟고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홀딩스가 추진하는 그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2단계 건설 사업이 이제 살타주 그리고 카타마르카주 두 지방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 사업에 10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일단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오는 6월 달부터 토건 공사를 시작하고요. 2025년도 2분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이고 일단 상공정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하공정 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간 2만 5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이제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관련 소재업 사업 모두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제 리튬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글로벌 생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며칠 조정 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게 진짜 2차 전지 관련주가 맞나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끝난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모든 게 매일매일 상승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거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그러기는 불가능합니다. 뭐 쉼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적절하게 잘 쉬었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리프레시 시키고 신용융자 잔고 좀 떨구고 다시 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계속 어떻게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더라도 그 기업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지,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김선영 대표님 강조해 주셨고요. 자, 지속되던 조정을 딛고 포스코홀딩스 어제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지, 일시적인 반등일지, 전날의 반등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여민 팀장님. 저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특히 이제 원자재 쪽 관련돼서는 저희 뭐 개인적인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뭐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웃퍼폼에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이제 에코프로보단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지난 1월에 포항제철소 이제 완전 정상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철강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아웃퍼폼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 소재 사업과 관련돼서 조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에 좀 이 회사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생산 일정에 대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10월에 지금 연산 한 4만 3천 톤 규모의 지금 이제 광석 리튬 관련된 생산 자회사가 좀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포스코 HY 클린메탈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 니켈, 코발트 관련된 양극재 재료를 추출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10월 달 정도쯤에 이제 하반기쯤에 양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확실히 좀 숫자가 좀 찍히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스케줄이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점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주주 관련된 어떤 이 환원 정책도 상당히 강력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2025년까지 3년간 주당 10,000원의 어떤 기본 배당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양극재 재료에 관련돼서 좀 매출이 좀 다시 한번 좀 찍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토대로 해서 주가가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포스코홀딩스 제가 일단 리튬이라든지 어떤 양극재 관련된 재료 관련돼서도 한번 꼭 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봐야 된다면은 그룹주 안에서 가장 좀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 어떻게 보면 이 파워라고 볼 수 있는 이 먹이사슬 관계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캠 같은 경우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좀 포스코홀딩스는 약간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아웃퍼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시가총액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이런 관련도를 봤을 때 오히려 광물 쪽이 일단은 좀 더 퍼체싱 파워가 크고, 그 윗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극재 셀사가 이렇게 밑으로 붙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고공행진 행보는 2차 전지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광물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양극재 1인자 에코프로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전날 에코프로가 71만 원 회복에 바짝 다가섰죠. 연내 상장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정말 올해 최고의 기업이죠. 올해 최고로 이제 핫 이슈에 있는 기업인데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가지 소식인데요.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올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궜죠. 이제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 처음으로 사실상 상장에 도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별도 상장이 이제 기존 코스닥에 상장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어떤 주가의 낙지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유는 그간 뭐 상장사에 반영됐던 기업 가치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나눠질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단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이든지 사실 신규 상장할 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이밍이 뭐 어떻든지 간에 좀 그걸 무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거는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
상장하는 그 시점쯤에 이제 상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요 예측하고 상장은 빨라야지 한 8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8월 이후에 어떤 시장 상황이 좀 제일 중요하다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은 사실 저는 어제 이 위의 소식보다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란 소식이 좀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주주가치를 위해서 사실상 본인에게 지정된 CB부서 콜옵션 600억 원을 포기하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행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자기 사채를 취득한 다음에 소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런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평가 차이만 10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600억, CB는 600억인데 6천억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만한 어떻게 보면 이게 돌아간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대표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6천억을 포기한 셈인데 이제 이 멘트를 회사와 주주 가치가 우선된다. 참 말 이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주분들 굉장히 안 그래도 팬이 많으신데 정말 팬이 더 많으시고 강경주주로 완전히 돌아서실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가 어떻고 뭐 밸류가 어떻고 높고 낮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이건 진짜 잘한 일입니다. 주주들이 환호를 충분히 하셔도 되는 일이고요. 이런 게 사실은 좀 다른 기업들한테도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행동들이 앞으로 잘 나오는지 그와 함께 중요한 거는 이런 행동뿐만 아니고요. 계속 사업을 잘 유지하고 꼼꼼하게 예전과 같은 어떤 나쁜 그런 이슈들이 없는지 그런 거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해서 지금 이동채 회장입니다. 주주가치를 위해서 6천억 원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에 헤드라인의 뉴스가 또 쏟아지면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향보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라는 소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는데요. 공정위가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건데 한화오션이 지금 그럼 다음 달 출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란 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이죠. 아버지였던 김승현 회장께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산이 됐었죠. 그런데 결국 어제 공정위에서 발표했습니다. 구 대우조선해양 신한화오션은 드디어 한화그룹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물론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런 레터가 붙었습니다만 당연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 기업에다가 같은 동일한 가격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화오션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승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한화는 이제는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합 방산 기업에 발돋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낙관할 수가 없는 게요. 구 대우조선해양 앞으로는 이제 한화오션이 될 기업인데 지금 굉장히 난제에 빠져 있습니다. 10분기 동안 그러니까 거의 뭐 3년 가까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또 자금 수율이 절실합니다. 아직도 유동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조직 개편 등 정말 이제 새롭게 한화그룹의 일원으로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인적 쇄신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난관을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어떻게 잘 해결하냐가 문제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화에 대해서는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 의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록히드 마틴은 항공기밖에 안 만듭니다. 그러나 한화 같은 경우는 육군, 해군, 공군 모두 아우르고 이제 세계 10대 방산업체가 아니고 세계 5대 방산업체가 되는 한화오션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이 이제 다음 달 공식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이 소식과 연계해서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확실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우주항공, 방산이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좀 움직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번씩은 좀 돌아서 나왔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주항공이나 방산 쪽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 뭘까 좀 찾아봤는데 저는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작년 지금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79억으로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했고요. 그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약 한 40% 정도 증가를 하면서 한 75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 산업 관련돼서 좀 시장 규모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죠. 특히 2020년에 약 한 4,47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2040년, 그러니까 한 20년 후죠. 지금 1조 1,000억 달러까지 약 한 2.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거론됐던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이제 나사의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관련된 프로젝트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이 회사
캔코와 USA가 지금 이제 서플라이어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뭐 선순환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순서로 볼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다른 종목들이 잘 갈 때 살짝 소외되어 있었던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또 3월 반도체 생산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비해서 워낙 전월비 안 좋긴 했지만은 전월비 35.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14년 2개월 만에 역대 최대 상승폭이니만큼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주 실적 이야기를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워낙 조선주의 실적 숫자가 이번에는 찍힐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 그 기대감에 충족해주는 모습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나란히 흑자 전환을 했죠. 네,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모든 국가들이 우리 한국의 배를 만들어주세요 했습니다. 그때는 명실공히 정말 2위가 넘볼 수 없는 1위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조선업이 기나긴 불황에 들어가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도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기나긴 적자 터널을 드디어 1분기에 벗어났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하고요, 삼성중공업이 공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아직 크진 않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585억,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96억 원의 흑자 전환됐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 시작이라고 말하냐? 작년에 조선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번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액화 천연가스, 다시 말해서 LNG 선박을 많이 수주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 그런 선박이거든요. 한 대에 일반 배 만드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나긴 터널을, 적자 터널을 벗어난 조선업종, 앞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턴어라운드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말해서 적자를 2년, 3년간 하다가 흑자로 전환되면은 그 구간에서 주가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 바닥을 탈피한 모습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관심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두 기업 실적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잘 나오고 주가도 바닥을 딛고 어느 정도 반등은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주가는 추가 상승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힘이 있는 주가의 상승인지 아니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리스크 관리를,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좀 반등 시 조금씩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작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 신조 관련돼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제 조선이 좀 꼈었는데 조선이 작년에 좀 시세를 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조정에 좀 긴 조정에 들어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올해는 좀 깰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봐야 할 꼭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때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력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의 어떤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 흑자 전환이 지금 이제 2017년 3분기 이후 거의 22분기 만에 지금 처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에 올해 지금 영업이익 2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한 가이던스가 좀 나왔는데 일단 1분기에 지금 약 한 2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아직은 10배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이 가이던스를 맞출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NG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LFLNG에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탑픽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모잠비크라든지 북미에서 일단 동시에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수주를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이던스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이 가이던스를 맞추기 위한 수주 가이던스를 맞추기 위한 좀 진행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수주 목표가 94억 달러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뭐 25억 달러는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수주 가이던스 목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동안 상당히 많이 소외됐었는데 분명히 좀 실적을 통해서 어떤 주가의 좀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일어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좀 막연하긴 하지만 2021년 3월 부근의 고점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삼성중공업?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뭐 커버리지가 뭐 9,000원대까지는 나왔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7,000원 이상을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 이제 9,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분명히 힘은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7,000원이 좀 제가 볼 때 가장 좀 이제 봐야 할 피겨 라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저는 이제 7,000원을 좀 약간의 저항선으로 보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7,000원, 9,000원 기억하고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LG전자가 어제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과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자, 가전, 전장 부문에서 워낙 지금 자신감이 붙은 LG전자란 말이죠. 신사업 체질 개선의 속도를 더 빨리 내겠죠? 네, 맞습니다. 실적 자신감 좀 붙을만 합니다. 가전 이번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요. 뭐 그 얘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LG전자가 다양한 업종과 이제 제휴 협력을 통해서 로봇 시장에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올 2분기에 국내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출시한다, 충전기 제품을 출시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현재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돈 된 사업은 다 한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신성장, 이 신사업 동력을 로봇과 전기차 충전기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1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TV와 가전은 보니까 삼성전자 6배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사상 처음으로 첫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실적 관련 괜찮습니다. LG전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쭉쭉 사업을 진행할지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가 또 협업해서 충전기 제작부터 뭐 솔루션, 플랫폼까지 모든 서비스를 생태계하겠습니다라는 전략까지 내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또 윤여민 FP 팀장님께서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LG 그룹 확실히 저는 이제 뭐 로봇도 한다고 합니다만 약간 전기차와 관련된 완성 어떤 좀 그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프레임만 빼고 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다 만들 수 있고 그 인프라까지도 좀 제가 볼 때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좀 같이 좀 결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아웃퍼폼했던 양극재와는 별도로 좀 제가 좀 애정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실적이 워낙 좋았던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00%,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44%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상장 이후 거의 뭐 5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IRA 관련된 부분들 뭐 최대 지금 이제 전기차를 판매할 때 지금 $7,500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명확하게 위해서 지금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여기에 뭐 테슬라까지도 협업 가능성이 좀 제기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최대 뭐 100조까지도 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뭐 캡을 씌운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측면에서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